매일 아침 우리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만약 저분이 한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청춘을 바쳤던 부장님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그저 상상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퇴직한 대학 교수님, 일하거나 대기업 임원이었던 분이 물류창고에서 일한다 는 식의 목격담이 현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대기업 부장이었던 김진석 씨가 어쩌다 경비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가 피땀 흘려 모은 수억 원의 퇴직금이 어떻게 공중으로 증발했는지 그 비극적인 경로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30해가 넘는 시간을 한 회사에 바쳤던 김진석 부장. 그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며 든든한 퇴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켰고 이제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손에서 놓이자 텅 빈 시간과 줄어들 일만 남은 통장 잔고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치 운명처럼 한 광고 문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최대 330%의 수익. 당신의 노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한 사기 조직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로 수많은 은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김진석 씨 역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을 투자하자 정말 가짜 사이트의 그래프는 매일같이 치솟았고 눈앞에서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자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연금 5억 5천만 원의 절반이 넘는 돈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처럼 그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혀 사기꾼이라는 걸 못 느꼈지. 이건 기회야.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모든 것은 신기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담당자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은 범죄 조직원들의 고급 외제차와 유흥비로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로 막대한 돈을 잃은 김진석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재기를 꿈꾸며 창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으니 작은 가게 하나쯤은 문제 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최근 유행한다는 무인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는 시니어 창업 업종 중 폐업률이 62%로 가장 높은 그야말로 지뢰밭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 경험만 믿고 시장 조사를 게을리했고 매출 관리나 마케팅 같은 실전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새벽 2시에 고장난 기계를 고치러 나가고 하루 종일 매장을 청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체력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의 남은 퇴직금마저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로 모두 녹아내렸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손에 씁쓸한 폐업 신고서 한 장만을 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의 연이은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일까요? 모든 것을 잃은 김진석 씨는 재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했던 이력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김진석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특한 연공서 연령 임금 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구조 속에 기업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장년 인력을 채용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과가 아닌 나이로 평가받는 노동시장. 이곳에서 김진석 씨와 같은 은퇴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이어갈 기회, 즉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속절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의 실패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중장년의 조기 퇴직을 부추기고 재취업의 질을 현격히 낮추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그를 경비원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석 씨의
가슴 아픈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시작한 경비원 생활. 김진석 씨는 처음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바로 그곳 아파트 경비실에서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한 은퇴자는 노후의 가장 큰 문제 3가지로 건강, 돈, 그리고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석 씨 역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경비복을 입고 주민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서게 되자 무기력했던 그의 삶에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실제 은퇴자의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아내가 매일 싸주는 도시락을 먹을 때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진석 씨 또한 비록 사회적 지위는 낮아졌을지라도 땀 흘려 일하는 삶 자체에서 오는 정신적인 충만감과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비책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수익률. 이라는 단어의 유혹을 경계하고 IRP 계좌라는 방패를 활용하십시오. 퇴직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의 미끼 뒤에는 언제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받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최대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률입니다. 둘째, 내 집을 평생 월급으로 바꾸는 주택연금을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많은 은퇴자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에 이 소중한 자산을 쏟아붓기보다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없으며 혹시 모를 집값 하락에도 연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퇴직 후의 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이나 명예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의 일은 돈벌이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단순히 허드레질을 하는 사람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인이라는 전문 직업으로 존중한다고 합니다.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김진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은 결코 도박을 위한 시드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끝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굳건히 지탱해줄 주춧돌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지키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당신만의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